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병원에서 일한 지 50년이 넘은 사람입니다. 의사 가운을 처음 입은 게 20대였는데 어느덧 80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손을 잡아봤고 수많은 눈빛 속에서 말 못할 걱정과 두려움을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혹시 치매 아닐까요? 우리 엄마가요. 냉장고 문을 열고도 왜 열었는지 잊어버리세요. 아버지가 아침 먹은 걸 점심에 또 물으세요. 그럴 분이 아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루에도 여러 번 듣습니다. 이제는 치매가 먼 나라 이야기도 TV 속 누군가의 일도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 한편에 혹시 나도라는 불안함을 품고 살아갑니다. 제가 처음 진료실에 앉았던 시절엔 치매라는 말조차 생소했습니다. 단지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저 세월 탓이라고 여겼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의학은 놀라울 만큼 발전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치매를 일찍 알아보고 예방하고 심지어 늦출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치매는 단지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뀌고 가족을 몰라보고 말과 행동이 점점 서툴러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무너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치매를 노화의 일부로 오해하시거나 이미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지금이라도 실천하면 치매는 충분히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평생 동안 만난 환자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국내외에서 발표된 최신 의학 자료들을 바탕으로 치매라는 질병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되고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치매를 예방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습니다. 편하게 들으시고 주변 가족들에게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건강하게 오래도록 웃으며 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어르신은 올해로 72세이신 분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시죠.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두 자녀는 모두 결혼해 멀리 살고 있습니다. 한 달 전 박 어르신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꼭 쥐고 있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죠. 선생님, 저 이거 메모해 온 건데요. 요즘 제가 너무 이상해요. 그 종이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집 비밀번호를 자꾸 틀린다. 마이너스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다가 왜 열었는지 잊는다. 마이너스 동네 슈퍼에 가서 뭘 사러 갔는지 잊고 빈손으로 돌아온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예전엔 이런 거 잘 안 잊어버렸거든요. 요즘은 무서워요. 치매일까봐요. 혹시 저도 그 길을 가는 걸까요? 제가 먼저 한 건 그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박 어르신 걱정되시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후 기억력 검사를 포함한 여러 검사를 진행했고 다행히도 치매로 진단되기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로 확인됐습니다. 박 어르신의 사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다는 것, 메모를 통해 본인의 증상을 스스로 기록하셨다는 것,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아오셨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치매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면 치매라는 말 들을까봐 무서워서 그냥 넘기십니다. 그러나 조기 발견은 삶의 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치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말씀드려야겠지요.
먼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치매랑 그냥 나이 들어 깜빡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약간의 기억력 감퇴는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신문을 어디에 뒀는지 잠깐 잊거나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기억나고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요. 하지만 치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잊는 수준이 아니라 기억 자체가 사라지는 병입니다. 오늘 아침에 밥을 먹은 걸 잊는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 누구인지 집이 어딘지조차 모르게 되는 병입니다. 의학적으로 치매는 후천적으로 생기는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시공간 인지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뇌의 여러 부위가 서서히 망가져 가는 병이죠. 가장 흔한 형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전체 치매 환자의 약 60%에서 70%가 이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이 외에도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전두축두엽 치매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각각 원인과 증상도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치매의 공통점은 점진적으로 악화된다는 겁니다. 즉, 한순간에 오는 병이 아니라 5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처음엔 단순 건망증 같지만 그 속도와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결국은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증상을 보이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약속을 자꾸 잊는다.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는다. 감정이 쉽게 격해진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말이 끊긴다.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김명철 어르신은 78세로 은행원 출신이시며 퇴직 후 아파트 동대표도 맡아 꼼꼼하고 체계적인 분이셨습니다. 주말에는 아내와 시장도 다니고 손주들에게 용돈 주는 재미로 생활하셨죠. 하지만 2년 전부터 가족들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대화를 중단해요. 어제 한 이야기를 오늘 또 처음 듣는 것처럼 하세요. 전에는 없던 짜증과 고성이 늘었어요. 평소 자상하고 유머러스했던 김 어르신이 낯설어졌고 결정적으로 집에서 3시간이나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산책하러 나갔다가 낯선 곳에서 경찰 도움을 받아 돌아오셨죠. 가족들이 저를 찾아왔고 저는 지금은 죄송함이나 자책보다 상태를 정확히 알고 돌봄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검사 결과 김 어르신은 중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기억력 저하뿐 아니라 시공간 인지와 언어 표현, 감정 조절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 진행은 막을 수 없어도 삶의 질을 유지하고 가족과 관계를 회복하며 안전한 일상을 누릴 방법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 어르신 가족은 이후 아래와 같은 변화를 실천했습니다. 치매 전담 주간보호센터 등록 낮 시간 동안 전문 돌봄을 받으며 사회적 자극을 유지, 가족 교육 참여,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의 언행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조절, 집 내부 환경 변화, 위험 물품 치우기, 실내 동선 단순화, 시각적 안내표 부착 등 정기적인 약물 복용 및 식사 루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식사와 약 복용을 습관화. 치매는 혼자 이겨낼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환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함께 적응하고 배우고 협력해야 지속 가능한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명철 어르신은 지금도 꾸준히 주간보호센터를 다니며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인지 놀이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엔 저에게 직접 그리신 나무 그림을 보여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림을 좋아했는지는 잊었어도
이 시간은 참 좋습니다. 마음이 편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우리는 치매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어쩌면 치매 이후에도 좋은 하루, 평온한 시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례와 현실의 무게를 들여다봤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치매를 알아채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에 집중해 드릴 겁니다. 치매는 막연한 병이 아닙니다. 조금만 일찍 눈치채고 조심하면 5년, 10년 이상 발병을 늦출 수도 있고 이미 시작된 치매라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영상에서는 치매의 주요 증상부터 자가 진단법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의 초기 증상은 아주 미묘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어떤 기억부터 사라지는지 단순한 건망증과 어떻게 다른지 가족들이 눈치채는 말투와 행동, 표정의 변화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정 기복이나 분노 조절의 변화가 어떤 신호인지도 함께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으로는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소개합니다. 세 가지 간단한 질문을 통해 인지 기능 저하 징후를 확인하고 주변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는 치매 경고, 그리고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초기 진단 체크리스트 일부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1분만 투자하는 자가 진단 루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치매 예방 방법에 대해 집중합니다. 뇌혈류를 개선하는 운동법, 뇌염증을 줄이는 항산화 식단, 기억력을 지키는 대화법과 글쓰기, 감각, 자극 훈련법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걷기만으로도 뇌 퇴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구체적인 걷기 시간, 걸음 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술, 담배, 수면 습관이 뇌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도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매는 병이라기보다 일종의 경고입니다. 이제는 뇌에게도 쉬는 시간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신호지요.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단지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태도까지 다시 세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한두 번만 듣고 지나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의 생활에 적용하고 반복해서 실천해야 효과를 보는 것이기에 마치 뇌를 돌보는 하루 루틴처럼 꾸준히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 치매의 주요 증상과 그 징조들부터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매는 한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뇌 속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들이 조금씩 쌓이고 쌓여서 조금씩 기억과 판단력, 감정 조절 능력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기억력 저하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먹은 점심 메뉴가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가까운 거리를 다녀왔는데 왜 다녀왔는지 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치매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 가끔씩 이런 일은 겪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억 저하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 빈도와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증상들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물건의 위치를 자주 잊어버리고 찾지 못한다. 자주 하는 말이나 이야기를 반복한다. 간단한 약속이나 계획을 기억하지 못해 사람들과의 약속을 잊어버린다. 평소에 잘하던 계산이나 전화 걸기, 교통 이용 같은 일이 서툴러진다. 이런 증상들이 점점 심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치매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 초기에는 기억력뿐 아니라 인지 기능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지 기능이란 우리가 주변 상황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익숙한 장소를 못 알아본다거나 갑자기 낯선 상황에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한 감정이나 성격 변화도 치매의 중요한 초기 증상입니다. 평소 차분하고 침착하던 분이 갑자기 불안하거나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거나 의심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은 이런 변화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치매 초기에는 기억력 저하, 인지 기능 저하, 감정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서 이상 신호를 빨리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망증과 치매를 혼동하시는데 두 가지는 엄연히 다릅니다. 건망증은 중요한 정보를 잊더라도 나중에 생각하면 기억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렸지만 잠시 후 거기에 있었지 하고 기억해내는 것이죠. 하지만 치매는 기억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을 넘어 그 정보를 전혀 떠올리지 못하고 기억하려고 애를 써도 되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건망증은 특정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치매는 점점 더 잦아지고 점차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좋은 진단은 바로 가족과 가까운 사람이 눈치채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땐 잘 몰라도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은 작은 변화도 금세 알아차립니다. 예를 들어 말수가 줄고 대화 중에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감정 기복이 심해져 예전과 달리 불안하거나 짜증을 많이 낸다. 평소 잘하던 집안일이나 개인 위생을 자주 잊는다. 방향 감각이 떨어져 익숙한 길도 헤맨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단순한 노화라기보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치매의 초기 증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기억력 저하뿐 아니라 인지 기능과 감정 변화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본인이나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병원을 찾아주시길 권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과 테스트로 지금 내 상태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가 진단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병원을 바로 찾아가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가 진단법은 전문적인 검사만큼 정밀하지는 않지만 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의 변화를 스스로 점검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최근 한 개월 사이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한 적이 있나요? 중요한 약속이나 계획을 잊어서 곤란한 상황이 생긴 적이 있나요? 평소 자주 하던 계산이나 간단한 서류 작업이 어려워졌다고 느끼나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나요?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은 경험이 있나요? 갑자기 성격이나 감정이 평소와 달라진 적이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혼자 하기 힘든 일이 늘어난 것을 느끼나요? 이 질문들 중에서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뇌 건강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 결과가 걱정된다면 즉시 병원이나 전문기관에 방문해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으로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은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의 검사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점검하며 변화를 관찰하세요. 또한 자가 진단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함께 해주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함께 질문에 답하고 서로의 상태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가 진단법을 통해 내 상태를 인지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치매 예방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매 예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식습관, 운동, 두뇌 훈련, 사회적 활동 등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로 준비했습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꾸준히 노력한다면 건강한 뇌를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지만 일상 속 잘못된 습관이 쌓이면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5가지 습관을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부족입니다. 70대 김진수 환자분은 평소 앉아서 TV 시청 시간이 많았습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뇌세포 활성도 저하가 옵니다. 그 결과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가 빠르게 나타나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걷기나 가벼운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불규칙한 수면과 수면 부족입니다. 68세 박영희 환자분은 불면증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가 노폐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 인지 기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낮 시간에 피로가 쌓이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겪었으며 이는 치매 위험 증가와 직결됩니다.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과도한 음주와 흡연입니다. 65세 이명호 환자분은 젊은 시절부터 과음과 흡연을 지속하셨습니다. 알코올과 담배의 유해 물질은 뇌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혈관성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와 흡연은 반드시 줄이거나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입니다. 72세 김영자 환자분은 배우자를 잃은 후 집에만 머무르며 사회적 교류가 끊겼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을 유발하고 우울증은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치매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꾸준한 소통과 사회적 활동 유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영양 불균형과 과도한 가공식품 섭취입니다. 69세 정순자 환자분은 바쁜 일상 탓에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를 자주 섭취하셨습니다. 영양 불균형과 높은 당분, 포화지방 섭취는 뇌세포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기억력 저하와 초기 치매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과 좋은 지방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 습관을 인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치매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예방 수칙을 지키면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6가지만 잘 지키세요. 첫째, 하루 30분 이상, 적어도 2000보 이상 걷기를 꼭 실천하십시오. 걷기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돕고 인지 기능 유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빠른 걸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걷는 게 핵심입니다. 가능하면 자연 속에서 걸으시면 스트레스도 완화되어 일석이조입니다. 둘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꼭 지켜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뇌의 생체 리듬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사용을 줄이고 가벼운 독서나 명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매일 하십시오. 퍼즐, 단어 맞추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등 다양한 두뇌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활동들은 신경세포 간 연결을 촉진해 뇌의 가소성을 높여줍니다. 넷째, 사회적 교류를 활발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고 동호회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활동은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인지 기능 유지에 크게 기여합니다. 다섯째, 균형 잡힌 식사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 위주의 식단을 추천합니다. 포화지방과 당분 섭취는 줄이고 지중해식 식단처럼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큰 문제지만 여러분 각자가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 또한 8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걷고 책을 읽고 사람들과 소통하려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린 루틴을 참고해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뇌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치매 예방의 지식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